걸로 기억하는데, 아, 이거 아니고, 6주차. 오케이. 알았어. 출첵. 사삼이. 비 올 때 엄청 춥더니 또 갑자기 더워지네. 우리 학교 떨어진 거 알아요? 놀랬어? 처음 들었어? 떨어졌어. 저기 하완하고 저 까잠하고 빨리 그 교과서하고 빨리 챙겨 가서. 그래. 그렇지. 사업 선정을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물 건너갔어. 자, 어디까지 했더라? 어디까지 했더라? 매도인의 의무 다 하고, 구제할 때 끝냈던 것 같은데, 예, 여기 맞죠? 자, 매도인과 매수인의 구제. 이 구제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는 표현이라서 이 표현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 가난을 구제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기서 구제, 레메디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계약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무역이 일반적인 비즈니스하고 좀 다른 측면이 파트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트너 상대방이 뭔가 잘못을 했어. 내 잘못은 아니야. 나는 계약 내용대로 했어. 근데 상대방이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 난 억울하잖아. 난 억울하잖아. 상대방에게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기도 하고,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우리가 본질적 계약 위반을 얘기를 했던 것처럼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침해되거나 상실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내가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입은 피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나의 권리 회복, 이익 상실분의 어떤 회복,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다 구제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애도 아니고 자기가 아무것도 행동을 취하지 않는데 알아서 해주는 건 아니고요.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역계약의 당사자는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계약 위반을 당한 당사자가 직접 자기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액션들이 여기 지금 24번 슬라이드에 쭉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 보면 왼쪽에 특정이행 청구권, 추가기간 지정권,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쭉 나와 있고, 오른쪽에 매수인, 매도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 있고 X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직관적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는 매수인은 저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매도인 쪽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 X 쳐져 있는 게 좀 많죠. 그 권리들을 읽어보면 대체품 인도 청구권, 하자 보완권입니다. 매도인이에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에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니까 물건의 품질, 우리가 앞에서 사전 제작 강의에서 뭐 했어요? 물적 적합성, 법적 적합성 얘기를 했었잖아. 물적 적합성이 안 돼. 그러니까 물건이 계약의 내용과 같은 수준의 품질이나 퀄리티나 그 수량이나 그게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대체품을 달라라고 하거나 하자 보완을 하라거나 하는 것은 매수인의 일이죠. 물건 사는 사람의 일이죠. 그러니까 매도인 측에는 대체품 인도 청구와 같은 권리 구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보면 계약 해제권이라든지 손해배상 청구권, 가장 중요한 게 저기 많은 구제권들이 있는데 가장 크리티컬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중차대한 것이 계약 해제권. 다시 말하면 계약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과 손해배상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저 좀 뒤에서 다루고 나머지 권리 구제에 대해서 이 앞부분에서 다룹니다. 자, 45조입니다. 45조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45조는 우리가 앞서 CISG 제30조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선언적 규정이 30조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45조는 매도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에 대해서 선언적 규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45조 1항에 이 말이 있어요. 매도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CISG에 따른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다음 것들을 할 수가 있다. 45조 1항 A호, B호가 있는데 A의 것을 할 수 있고 B의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A 거는 46조 내지 52조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요즘 언어 생활에서 저 내지란 말을 잘 안 씁니다. 내지라고 하면 속지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법률 용어로 내지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잘 안 쓰죠.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그럼 즉 다시 말하면 뭐야? 제46조부터 52조까지에 적용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 그리고 B에 보면 74조 내지 77조에 있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그러니까 74조 내지 77조라 그러면 74조부터 시작해서 74조, 75조, 76조, 77조를 다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4개, 74, 75, 76, 77조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계약 위반의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B에 해당되는 내용은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 A에 있는 건 뭐냐? 이 앞에 있는 A가 지금 그 다음 장부터 나오는 쭉 내용들이에요. 52조까지. 그래서 요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45조 2항 매수인은 손해배상의 이해의 구제를 구하는 권리 행사로 인해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손해배상 이해의 권리가 뭐예요? A와 B를 나눠놨잖아. 내가 B가 무슨 내용이라 했어?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이라 했죠. 그럼 손해배상 이해의 구제, 저 말은 뭘 뜻하는 거다? 위에 A에 해당되는 제46조 내지 52조에 규정된 권리를 뜻하는 거예요. 자, 저거를 행사를 해요. 행사했다 해가지고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A에 있는 거를 내가 상대방에게 요구했다, 클레임했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는 거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A와 B를 나누는 이유가 있는데 A는 보면 A를 함과 동시에 B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A에 있는 구제를 함과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예요. 자, 45조 3항 매수인이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할 때는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는 매도인에게 어떠한 유예기간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자, 유예란 말이 뭔가 지금 당장 뭘 안 하고 조금 기다려준다는 거잖아. 미룬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예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이행의 유예기간을 뜻합니다. 계약을 예를 들어서 오늘 4월 10 며칠이야? 15일? 16일? 15일? 16일이야.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4월 16일까지 물품을 인도하기로 했는데 안 왔어. 인도 지연이 됐어. 인도가 안 됐어. 그러면 4월 16일부터 바로 매수인은 자신의 권리 구제를 하겠죠.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법원에서 혹은 중재판정부가 뭐 상황이 이러하니까 매도인이 4월 16일까지가 아니라 5월 16일까지 물품을 인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라고 만약에 판정을 한다거나 판결을 낸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도인에게 추가적인 기간을 주거나 추가적인 어떤 기간을 부과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인 매수인이 할 일이지 법원이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45조 매도인의 구제, 매수인의 정확하게 말해서 매도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죠. 자, 46조 볼게요. 특정 이행 청구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6조에 보면 1, 2, 3이 있는데 첫 번째 볼게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이 지금 계약 위반했잖아. 매도인이 계약 위반이라 하면 어떤 사안들이 있을까? 매도인이 계약 위반한 거. 우리가 매도인의 의무가 뭐가 있어요? 물품 인도, 서류 교부, 소유권 이전, 뭐 이런 게 있었죠. 근데 물품도 우리가 물품 적합성, 물적 적합성, 법적 적합성 배웠죠. 물건을 주긴 줬는데 얘가 숫자가 부족해, 품질이 이상해, 다른 물건을 줬어. 뭐 내지는 분할로 해서 인도하기로 했는데 분할분 중에 일부를 누락시켰어. 뭐 등등등. 물품의 인도와 관련해서도 매도인이 저지를 수 있는 계약 불이행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계약 불이행이 일어났다? 그러면 매수인은 뭐 할 수 있다? 매도인한테 그 일 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안 한 거 계약서대로 해. 근데 여기 보면 다만 있어요. 중간에 매수인이 이러한 청구와 모순되는 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금 46조 1항에 이렇게 짧은 한 줄의 문장인데 앞의 내용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은 매도인이겠죠. 매도인으로 하여금 너가 계약에서 하기로 한 일을 하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뒤에서는 그거와 모순되는 구제를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청구할 수 없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순되는 구제는 뭘까? 상대방한테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하는 것과 모순되는 구제는 계약 해제권을 의미합니다. 계약 해제는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했죠. 뭐예요? 계약을 없던 일로 만드는 거죠. 너랑 일 안 해. 이 뜻이잖아. 너랑 거래 안 해. 너랑 장사 안 해. 이거잖아. 앞에 그 의무 이행을 이행해라. 이 말은 매도인으로 하여금 네가 물건 좀 늦게 줬는데 빨리 보내줘 라고 얘기하는 거인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청구하는 그 모순되는 청구는 너랑 장사 안 해야. 이 두 가지 이야기는 결코 병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너랑 장사 안 해와 너랑 너가 빨리 계약서대로 이행해는 절대 이게 병립할 수가 없는 거야. 어쩌자는 거야?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기서 말하는 거는 특정 이행 청구,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을 청구하면 계약 해제를 못 시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그 매도인과 매수인의 구제책 중에 중간에 계약 해제가 있었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상대방한테 특정 이행을 청구하는 그 순간 상대방한테 계약 해제를 못 시켜요.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계약 해제는 요구할 수 없는데 뭐는 할 수 있어요? 뭐는 할 수 있는지 앞에서 분명히 한 페이지 앞에서 배웠어. 동시에 뭐 할 수 있다 했어. 손해배상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늦게 물건을 줬어요. 그러면 물건을 빨리 갖다 주라고 청구함과 동시에 늦게 줬잖아. 일단 4월 16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늦게 줬잖아. 그 늦게 준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병존할 수 있는, 두 개가 양립할 수 있는 구제인데 계약 해제는 끝장을 보자는 거기 때문에 같이 병존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46조 2항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체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고 여기 어차피 여러분들 체크하잖아. 줄 그어봐.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체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3번 내려가 볼게요. 46조 3항.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모든 사정을 보아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에 대한 하자 보완을 청구할 수 있다. 전제가 똑같죠? 근데 이번에는 대체품 달라고. 대체품이 뭐예요? 딴 거 달라는 거잖아. 아, 이거 아니야? 딴 거 줘. 근데 밑에 3번은 뭐예요? 하자를 보완하라. 고쳐달라는 거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그 이유는 46조 2항의 두 번째 줄에 보면 딱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다른 물건 달라 했죠. 딴 걸로 바꿔줘 했죠. 교환이죠, 교환. 수리가 아니라 교환이잖아. 쉽게 말하면 2번은 교환이고 3번은 수리잖아. 왜 교환해달라고 하는데 이러한 청구는 부적합이, 물품의 계약 부적합이 뭐를 구성한다? 본질적인 위반을 구성한다. 펀더멘탈 브리치를 구성한다.
펀더멘탈 브리지 앞에서 배웠습니다. 25조. 25조에 제가 뭐 하면서 그거 얘기했어요. 예측 가능성. 예측 가능성, 다시 한번 강조하자. 예측 가능성 있어야 된다 했어? 없어야 된다 했어? 예측 가능성이 있으면 고의로 한 거다. 일부러 한 거다 했죠. 알고도 XX 했다 했죠. 나쁘잖아. 혼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본질적 위반이야. 예측 가능성이 없어. 그 위반한 사람도 모르고 당했어. 자기 컨트롤 밖이야. 그러면 본질적인 계약 위반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46조 2항과 3항의 차이가 느껴지죠. 어떤 차이를 가지고 왔는지. 자, 그래서 대체품의 청구를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통지와 함께, 이 39조는 앞에 가보면 알겠지만 물품 검사 뭐 이런 겁니다. 물품 검사 통지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합리적인 기간 안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체품을 달라든 것이든 하자 보완을 하든 합리적인 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요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46조를 뭉뚱그려서 특정이행 청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46조 2항에 있는 경우를 대체품 인도 청구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46조 3항에 있는 것을 하자 보완권 이렇게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기간 지정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 합리적인 기간만큼, 엄청나게 합리적인 기간 많이 나오네. 자, 합리적인 기간만큼의 추가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dditional period예요. 이 additional period를 이게 ADD잖아. 뭔가 더 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저는 추가 기간이라고 하는데, 일부 그 다른 교수님들이 쓰신 교과서는 추가 기간이라고 안 돼 있고 부가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고요. 뭐 그 유예 기간이라고 번역해 놓은 책도 있고요. 은혜 기간, 뭘 은혜를 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은혜 기간이라고 하면 뭐 그레이스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레이스 오브 페리오드 오브 그레이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책도 있어. 시중에 나와 있는 CISG 교과서 중에. 근데 다 똑같은 말이다. 추가 기간, 부가 기간, 유예 기간, 뭐 결과는 뭐야? 쉽게 말하면 결론은 뭐야? 매도인이 계약 이행을 제대로 안 했어. 그러니까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시간을 주는 거야. 계약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을, 말미를 더 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렇게 추가 시간을 줘도 안 할 놈은 안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밑에 보면 2번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그 지정된 추가 기간 내에 안 하겠다는 뜻을 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한 매수인은 그 기간 중에 계약 위반에 대한 어떠한 구제도 구할 수 없다. 자, 여기 요 문장 이게 중요한데, 매수인이 추가 기간을 줬죠. 근데 매도인이 안 하겠다는 뜻을 통지를 하면 그럼 뭐 끝이야. 근데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뜻의, 그러니까 추가 기간 내에 뭔가 계약 이행을 안 하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안 해요. 근데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추가 기간을 줬어. 그 경우에 여기 두 번째 줄에 계약 위반에 대한 어떠한 구제도 구할 수 없다. 다른 권리 행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물건을 사는 사람이야. 물건을 보내주는 사람이 안 줬어. 그래서 언제까지? 4월 16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4월 30일까지 달라라고 내가 추가 기간을 줬어. 그런 다음에 그와 동시에 계약 해제.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말. 자, 그러나 매수인은 이로 인해서 이행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다. 자, 내가 4월 16일까지 물건 받기로 했는데 안 줘서 4월 30일까지 기간을 늘려줬어. 그렇지만 일단 4월 16일까지 주기로 한 거 안 지켰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는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약 해제 동시에 못해. 왜? 시간 줘놓고 왜 계약 해제를 때려? 근데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48조 인도 기일 후 하자 보완권. 뭔가 무슨 날짜 이후에 하자 보완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두 번인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세 번째인데. 자, 49조 뒤에 보겠지만 49조는 뭐냐면 계약 해제권입니다. 그래서 그 49조 규정에 따라서 매도인은 인도 기일 후에도 불합리한 지체 없이
인도 기일이 후라면 제가 아까 예시로 계속 4월 16일을 들었는데 4월 16일이 예를 들어서 인도 기일이라고 치면 4월 16일 물건이 보내졌어. 근데 그 이후라 할지라도 불합리한 지체 없이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을 주거나 매수인이 비용을 선지급한 비용을 돌려받는데 보상받는데 불확실성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 자신의 비용, 여기서 말하는 자신은 누굴까? 세 번째 줄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신은 누굴까? 여기서 인도 불이행을 보완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매도인이겠지. 내가 여러분한테 이게 누굴까라고 묻는 거 있잖아요. 헷갈리죠? 여러분도 헷갈리잖아. 이게 지금 세 번째 줄에 자신이, 주어가 자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매도인인지 매수인인지 헷갈리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헷갈린다는 거는 내가 문제 내기 좋다는 거죠. 나만 문제 내기 좋겠어요? CISG를 문제화해서 시험을 출제하는 모든 교수님들이 내기 좋지. 그래서 CISG, 무형영어 검증시험 이런 데 가보면 CISG 내시는, 출제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장난치는 게 뭐냐면 주어 가지고 장난칩니다. 이게 영어 표현이 뒤에 한번 볼까? 원문. 이렇게 쭉 있잖아. The seller may even after the date for delivery 이렇게 쭉 나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여기 앞에 the seller를 the buyer로 한번 바꿔봐. The buyer may even after the date for delivery. 그런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 내용을 이해 안 하고 그냥 영어 문장으로서 쭉 읽다 보면 틀린 걸 못 찾아. 주어를 바꿔버리면. 왜냐면 뒤에 문장 구조는 완벽하거든. 그래서 이 CISG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이걸 하는 주체가 지금 바이어를 말하는 건지 셀러 얘기를 하는 건지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어쨌든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매도인의 비용 부담으로 불이행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은 이 협약에 규정된 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자, 우리가 앞에서 제가 2번 정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뒤에 먼저 있나? 30 아니다. 내가 정리한 페이지가 있는데. 36번 슬라이드로 먼저 올게요. 앞에서 하자 보완을, 기한 내 하자 보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34조에 서류를 줬는데 서류를 4월 16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제대로 된 걸 못 줬어. 근데 언제 할 수 있냐면 요게 다른 포인트인데 앞에 34조 37조 서류의 교부 보완과 물품 인도의 보완은 4월 16일이라고 했으면 그 이전이었어요. 그러니까 4월 16일까지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서류를 4월 14일 날 줬다. 물품을 4월 16일 날까지 주기로 했는데 4월 14일 날 줬다. 어차피 내가 약속한 날짜는 4월 16일이니까 4월 14일 날 줬다면 나는 사실 이틀 물건을 일찍 준 게 되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상대방한테 불편만 초래하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라는, 보완할 수 있다는 거였어.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48조는 뭐예요? 기간이 지난 후예요. 기일 후. 그러니까 4월 16일까지라고 했는데 물건을 줬는데 뭐예요? 뭔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4월 17일, 4월 18일, 그래서 그때 기일 후에 물품에 대한 보완을 하는 것을 48조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매도인이 정신 차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45조, 46조 여기 내용 보면서 매도인이 잘못했어. 물품을 제대로 된 걸 주지 못했어. 그래서 매수인이 그거에 대해서 보완하는 권리들, 구제권들 이런 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48조는 주체가 매수인이 아니고 매도인이야. 그러면 이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실질적인 그 실무상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클레임을 거는 거야. 그러면 장사 원데이 투데이 할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하면 매도인이 선뜻 나서서 자기가 보완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때 적용될 수 있는 게 이 48조와 같은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차이점은 그런 것이고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을 보완할 수 있고 공통점은 34조, 37조, 48조 공통점은 어쨌든 처음에 제대로 준 걸 주질 못했기 때문에 매수인이 이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 자, 여러분들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무조건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해돼요? 이 말 이해돼요? 내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와 내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건 다른 차원이야. 매수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선택권인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뭐 48조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선지급을 했다, 뭐 선불 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이 확실해야 된다는 조건이 하나 좀 더 달려 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자, 48조 2항. 자, 48조 2항.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이행을 승낙하는 것인지 여부를 알려주도록 요구를 했어요. 매도인이 고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매수인이 오케이 할지 안 할지를 알려달라고 했어. 근데 매수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요구에 응하지 않았어. 그런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요구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냐면 매수인이 특별히 강렬하게 안 하겠다라고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이상 매도인은 고치고 싶으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물품의 하자 보완을. 자, 매수인은 그 기간 중에는 매도인의 이행과 모순되는 구제를 구해서는 아니 된다. 여기 이 48조 2항 마지막 문장의 주어가 매수인입니다. 매도인 아니에요. 매수인이에요. 매수인이 그 기간 중에 매도인의 이행과 모순되는 구제를 해서는 안 된다 돼 있어요. 여기서 모순되는 구제는 뭘까? 이쯤 되면 눈치챘죠. 계약 해제. 매도인이 고치겠다잖아. 통지까지 해가지고 고쳐주겠대. 보완해주겠대. 근데 너 계약 해제. 뭔가 좀 그렇잖아.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48조 4항. 특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겠다는 매도인의 통지는 매수인의 승낙 여부 결정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전항에 규정하고 있는 요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매도인의 통지를 하는 것 자체가 매수인한테 이거를 결정할 것을 알려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물론 강력하게 안 된다, 매수인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뭐 그렇지 않은 이상 매도인에게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CISG가 제가 CISG 처음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CISG가 되도록이면 계약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협의를 통해서 뭔가 하자를 보완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계약을 이행시키고 존속시키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본조 2항 3항에 따른 매도인의 요구 또는 통지는 매수인에 의해서 수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제가 여기다 밑줄 쳐놨어요. 왜 밑줄 쳐놨을까? 우리 앞서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 이행과 관련된 이 제3편은 기본적으로 통지가 뭐다? 발신주의다 했어요. 발신주의다 했어. 근데 발신주의를 할 때 그 앞에 단서가 있었어. 특별히 따로 이야기하지 않는 한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48조 사항은 특별히 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외란 거죠. 우리 여러분들 그 3편 전체 내용이 발신주의가 원칙인데 요거는 예외란 얘기야. 발신주의의 예외니까 뭐 하면 될까? 무슨 얘기를 할 걸까? 이 통지의 효력은 뭐다? 도달주의다. 도달주의다. 매도인이 인도 기일 후에 하자 보완을 하겠다. 이런 통지는 도달주의다. 자, 그 다음에 49조. 여러분들 그 섰다 하는 사람 있어요? 섰다. 섰다가 뭔지 몰라? 한 게임 맞고 이런 거 안 해봐? 한 게임 맞고 한 게임 섰다는 거 안 해봐요? 스타크래프트보다 더 오래되고, 스타크래프트보다 더 탄탄한 그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한 게임 맞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거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그 명절 때 그 그림놀이 하는 그거는 고스톱이잖아요. 그 말고 2장 들고 하는 진짜 그 도박이 있어. 거기서 그 4하고 9를 들면, 뭐야? 아는 사람? 4하고 9가 뜨면. 아니, 하퉁가는 다 알지. 참.
이게 패가 4하고 9가 나오면 깽판이야, 깽판. 판 뒤집는 거야. 그거 알면서 왜 모르는 척 하나? 해본 사람 있을 텐데. 38이 제일 좋잖아. 38 강땡 들어봤죠? 38 강땡. 3하고 8인데 강까지 있어. 그럼 이거 제일 좋은 거. 그 다음에 뭐 있어? 똑같은 숫자 나오는 거. 뭐 그런 게 있어. 등급이 있는데 4, 9가 나오면 이거를 판을 무효화시킨다고 쉽게 말하면. 심심하면 해보세요. 근데 뭐 할 시간까지 없을 것 같네. 다음 주가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49조가 계약 해제야. 계약 해제. 계약 해제. 뭐 이런 것도 좀 해봐야 뭐 이게 연성해서 암기를 하지. 세상에 그렇잖아. 이게 제일 무식한 방법이 암기를 할 때 다짜고짜 깜지 써가면서 무식하게 외우는 방법이에요. 왜 그렇게 무식하게 외우나? 나의 시간과 노력을 왜 그렇게 불태우는 거야? 쓸데없이. 뭐든지 암기를 하려면 제가 주로 쓰는 암기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뭘 외울 때 뭐랑 자꾸 연동을 시켜요. 뭐는 뭐다, 뭐는 뭐다 이렇게 매칭을 시켜. 그렇게 외우거나 두 번째 방법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유용할 수 있는데 텍스트나 PDF나 여기 강의 자료나 교과서를 내 눈에 사진 찍듯이 찍어. 근데 그거는 그림이 많으면 그거 불가능해. 표 같은 거 있죠. 표. 내용 정리해가지고 어떤 표나 그래프나 그림 같은 거는 내 머릿속에 내가 그 메모리라 생각하고 내 눈이 카메라 렌즈라고 생각하고 그냥 찍어. 그 계속 잔상을 남기는 거야. 계속 뚫어라 쳐다보는 거야. 도 닦듯이. 그렇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49조가 무슨 얘기냐? 계약 해제권입니다. 왜 제가 앞에 이 49조를 설명하기 전에 썰이 많냐?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자, 49조는 구조가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49조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1항은 계약 해제를 선언할 수 있는 근거, 이유. 그리고 2항은 그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9조 1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른 매도인의 어떠한 의무 불이행이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에 상당하는 경우. 본질적인 위반을 매도인이 하면 매수인은 계약 해제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인도 불이행의 경우 매도인이 제47조 1항에 따라 매수의뢰에 의해 이 47조 1항이 앞에 가보면 알겠지만 추가기간 지정권이거든요. 추가기간 지정권 내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매도인이 그 지정된 추가기간 내에서 물품을 인도하지 않겠다는 뜻을 선언한 경우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기간을 줬는데 안 하겠대. 그죠? 그러면 계약 해제할 수 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다가 쓸 생각은 없었는데 잠깐만. 어렵다. 오. 내가 이걸 안 지웠구나. 그대로 남아있네. 전체 지우기. 오케이. 자, 매도인이 계약 위반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본질적인 애가 있을 수 있고 본질적이지 않은 애가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본질적인 위반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앞에 뭐 하나 있었어요. 뭐 할 때? 대체품 인도 청구였었죠. 대체품 인도 청구. 근데 대체품도 여기 밑에다 쓸게요. 왜 그러냐면 자, 대체품 인도 청구 있었고 또 뭐도 있었어? 그죠?
그냥 하자 보완도 있었죠. 그죠? 그냥 하자 보완죠. 근데 대체품 인도 청구는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본질적 계약 위반을 했는데 매수인이 말미를 추가로 준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 기간 내에 대체품 인도를 하면 되는데 안 할 수도 있잖아. 매도일이. 그래서 얘 셋은 뭐야? 추가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 기간 내에 안 하거나 안 하겠다는 뜻을 통지하면 뭐예요? 계약 해제. 지금 우리 앞에서 봤던 49조 1항 1호 A호에 있는 그거는 뭐예요? 본질적인 위반을 했으니까 매수인이 바로 계약 해제로 가는 거고, 밑에 있는 건 뭐야? 본질적이지 않은 위반인데 추가 기간을 줬어. 근데 안에 추가 기간 내에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해. 그래서야 그때서야 계약 해제. 대체품 인도 청구를 했어. 대체품 인도 청구를 했는데 그 기간 내에 안 하거나 안 하겠다는 뜻을 통지했어. 그러면 계약 해제. 하자 보완을 청구를 했어. 하자 보완 청구를 했는데 추가 기간 내에 안 하거나 안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을 때 계약 해제. 이 얘기예요. 그러면 본질적 계약 위반을 구성하지 않으면 바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거예요. 이거. 자, 그렇고, 자, 그래서 49조 1항 A호, B호의 내용이 그러하고, 이게 계약 해제에 어떨 때 할 수 있느냐, 사유에 대한 부분이고, 시기입니다, 시기. 49조 2항. 자, 그러나 매도인이 물품을 이미 인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시기에 계약 해제를 선언하지 않으나 해제의 권리를 상실한다. 계약 해제를 하는데 해야 되는 때가 있구나. 해야 되는 때에 계약 해제를 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 계약 해제 권리를 상실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할 때 해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인도 지연에 관해서는 딜레이죠. 딜레이야. 딜레이죠. 딜레이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인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 두 번째, 49조 2항 B호에 볼게요. 인도 지연 EA의 모든 위반에 관해서는. 이건 딜레이 빼고죠. 그럼 딜레이 빼고 매도인의 계약 위반이 어떤 것이 있을까? 물건을 아예 안 주거나. 그죠? 제때 주긴 했어. 근데 하자가 많거나, 수량이 부족하거나, 뭐 등등등, 서류가 잘못됐거나, 뭐 등등등이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인도 지연과 관련된 거는 매수인이 인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계약 해제를 해야 되고요. 자, B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줄에 1번, 로마자 1번. 매수인이 그 위반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계약 해제를. 자, 그 다음에 2번과 3번이 있는데 2번은 47조 1항입니다. 이거 추가기간 지정권이에요. 3번의 48조 2항은 뭘까?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았죠. 이거죠. 매도인이 하겠다고,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안 한 경우. 더 괘씸하죠. 47조 1항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매수인이 매도인을 향해서 추가 기간을 준 거고, 48조 2항은 매도인 자기가 보완하겠다고 한 거야. 근데 두 개 다 어쨌든 추가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대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거에 대해서, 뜻을 밝히지 않았고, 그리고 48조 2항, 그러니까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이 말이 있습니다. 매수인이 이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선언한대. 이건 뭐야? 앞에서 우리가 48조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매수인이 강력하게 하지 말라라는 뜻 표시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추가기간, 원래 그 인도 기일이 지난 이후에라도 뭔가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매수인이 강력하게 하지 마! 뜻을 선언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게 선언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못 고치는 건데,
매도인이 고쳐줄게 했는데 매수인이 야 고치지 마 됐어 이거 했다는 거잖아. 됐어 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 경우에 다 어떤 경우 그러한 때 그러한 선언을 한 때 그렇게 기간이 경과했을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계약 해제를 선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합리적인 기간이 계속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뭐 그때 달라요. 앞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기간은 한 달일 수도 있고 여기 49조 2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기간은 일주일일 수도 있고 보름일 수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CISG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기간이 며칠을 의미한다라고 절대 규정하지 않습니다. 뭐 계약 당사자들끼리 정할 문제이기도 하고 당사자 자체의 원칙에 따라서 아니면 각 국가마다 이와 관련된 자국의 법이 있다면 그 법에 따를 문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지정해 놓고 더 이상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여기 인도 지연은 왜 빼놨을까? 인도 지연은 왜 빼놨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늦게 왔잖아. 늦게 왔다는 걸 아는 때는 언제야? 이 물건이 기간보다 늦게 왔네를 인지하려면 물건이 와야 인지하지.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내 말이? 자, 4월 16일까지 주기로 했어. 4월 17일이 됐어. 물건이 안 와. 4월 18일이 됐어. 4월 19일이 됐어. 4월 19일이 돼서 물건이 왔어. 그러면 3일 늦은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4월 19일 늦게 물건 받은 날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계약 해지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인도 지연 이해의 위반 중에 뭐 더 있어요? 물건이 아예 안 오는 경우도 있잖아. 천년만년 기다릴 거야? 어떡할 거야? 안 오네? 그러면 안 온다는 사실을 뭐예요? 매수인이 인지한 그 순간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얘가 그냥 조금 늦는 게 아니라 영원히 안 오겠구나 라고 매수인이 판단한 그 시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계약 해제 선언할 수 있다는 거야. 합리적인 기간.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굳이 인도 지연을 쪼개놓은 이유가 그 뜻이요. 자, 그래서 앞에서 이 계약 해제권의 행사 기간과 관련된 그것을 나눠놨습니다. 규정을 해놓았죠. 이거 표로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텍스트를 외울 것이라 아니라 제가 강의 자료를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를 나눴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표로 정리해놨잖아. 왜 표로 정리해놨겠어? 텍스트를 여러분들 단순 무식하게 반복해서 뭐 종이에 쓰거나 뭐 해서 외우지 말고 이 표 같은 거를 머릿속에 이렇게 빡 박아놓으라고. 그게 훨씬 효율적인 암기법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대금 감액권 있습니다. 대금 감액권 50조죠. 50조.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참고로 시험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50조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따위 그런 문제는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은 CISG 제50조 대금 감액권과 관련이 있는 규정이다 이렇게 지문에서 다 설명을 할 거야. 그러니까 몇 조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공부 목적상 내지는 다른 어떤 무형영어 검증 시험이나 관세사 시험의 준비 차원에서 뭐 암기하는 거는 is up to you. 근데 중간고사 대비로는 필요 없어. 내용만 충분히 이해하면 돼. 자, 50조 대금 감액권.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금이 이미 지급된 여부 관계없이 매수인은 실제로 인도된 물품이 인도시에 가지고 있던 가액이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이 그 당시 가지고 있었을 가액에 대한 동일한 비율로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아유, 말도 길다. 자, 일단 계약 불일치야. 계약 불일치야. 근데 돈을 미리 줬거나 적게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그거는 돈을 사전에 줬거나 후에 주거나 상관없어. 매수인이 실제 인도된 물품에 그것이 차이가 있어. 뭔가 품질의 차이가 있거나 뭔가 차이가 있어. 그러면 그 물품의 어떤 그 가격, 프라이스에 대해서 비율로서 대금 감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뭐 하는 뭐 그런 상황이겠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금 감액을 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매도인이 제37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의무의 어떠한 불이행을 보완하거나 또는 매수인이 그러한 조항에 따른 매도인의 이행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감액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물품이 뭔가 문제가 있는데 앞서 우리가 쭉 봤던 것처럼 뭐 물적 적합성이든 법적 적합성이든 수량이든 품질이든 뭐 이런 뭐 중량이든 매도인이 보완을 해. 예. 뭐 늦게라도 제때 갖다 줘. 내가 100개 주문했는데 80개만 갖다 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개를 사기로 했으니까 대금이 100개에 대한 대금이 나갈 거 아니야. 근데 80개가 왔어. 그러면 대금을 100개에 대한 대금을 줄 게 아니라 내가 80개에 해당되는 대금만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였잖아. 앞에 내용은. 근데 20개를 늦게라도 갖다 줬어. 그러면 100개 다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51조 계약의 일부 이행. 매도인이 물품의 일부만을 인도하거나 인도된 물품의 일부만이 계약에 일치하다. 그러면 제46조 내지 50조의 규정은 뭐한다? 부족합은 부족한 부분. 46조 내지 50조가 뭔지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50조 대금 감액, 49조 계약 해제, 인도 기일 하자 보완, 추가 기행, 특정 이행. 다 뭐예요? 매수인의 구제책이죠. 물품을 다 준 게 아니라 조금만 줬거나 조금만 문제 있어. 그러면 이 매수인의 어떤 구제책은 안 오거나 조금 문제 있는 거에 대해서만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인도가 이행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일부 왔거나 조금 왔거나 하는 게 뭐한다?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매수인이 요 부족분이나 조금에 대해서만 구제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뭐 할 수 있다? 전체에 대해서 계약 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기계를 조립하는데 기계를 통째로 운송하기가 어려워서 조금씩 나눠가지고 운송을 하는데 핵심 부품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그 핵심 부품은 일부이긴 하지만 그 핵심 부품이 있어야만 나머지 부분들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죠. 뭐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기 이행, 초과 이행. 예. 조기 이행 빨리 했다는 거죠. 초과 이행 많이 했다는 거죠. 예, 그죠? 예, 빨리 하는 거 매수인이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받을 사람은 준비가 안 됐는데 일단 던져줘.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계약의 제대로 된 이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준비가 안 됐는데 난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하면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이 줬어. 앞에 거는 조금만 줬잖아. 일부만 줬잖아. 많이 줄 수도 있잖아. 많이 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죠. 자, 약정된 것보다 많은 수량의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물품 100톤 주기로 했는데 200톤을 줬어. 마음의 표시야? 이러면서 200톤을 줬어. 나는 100톤만 필요한데? 어떡할 거야? 그러면 매수인은 초과 수량을 인도하거나, 인수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매수인이 100톤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주문을 100톤을 했을 수도 있어요. 무식하게 매도인이 200톤을 보내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자, 그리고 매수인이 초과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인도를 수령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나는 100톤을 주문했는데 매도인이 200톤을 보냈어. 그래서 200톤을 받았어. 그러면 돈을 100톤도만 줘야 될까? 아니죠. 아니죠. 계약 비율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돈은 200톤을 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애누리라는 게 있어요. 거래를 할 때, 비즈니스를 할 때. 그게 애누리인 이유는 그 애누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애누리야. 근데 애누리에 대해서 돈을 받으면 그건 애누리가 아니죠. 애누리라는 표현을 모르나? 덤. 시장 같은 데 가서 내가 10개 샀는데 붕어빵을 10개 샀는데 붕어빵 장수가 하나를 더 줘. 11개가 됐어. 그러면 내가 그 추가된 하나에 대해서 돈을 안 줘야 보너스인 거지. 그 추가된 거 하나에 대해서 내가 돈을 주면 그게 왜 보너스야. 그 뜻이잖아. 그 얘기하는 거잖아.
자, 매도인의 하자보완 앞에서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45조부터 52조까지 매도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책에 대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5조 선언적 규정, 46조 특정이행 청구, 특정이행 청구 밑에 세부조로 나눠봤을 때 대체품 인도가 있고 하자보완이 있는데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다? 얘가 본질적 위반을 구성하느냐, 본질적 위반을 구성하지 않느냐, 추가기간, 부가기간, 유예기간, 뭐 이렇게 호칭되는 거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줄 수 있다. 근데 특정이행 청구든 추가기간 지정이든 모순되는 구제 못한다. 계약 해제 못한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인도 기일 후 하자보완. 앞에 있었던 다른 하자보완이랑 다르게 얘는 기간 후에 보완하겠다는 거야. 근데 매수인이 강력하게 안 된다 하지 않는 이상 매도인은 보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해제.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다? 본질적인 위반에 해당이 되거나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때, 안 하거나 안 하겠다는 뜻을 표시를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대금 감액 할 수 있고, 일부 이행할 수 있고, 조기 이행할 수 있고, 초과 이행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려웠나요? 어려워요? 7주차. 사전 제작 강의 오늘 저녁에 찍을 건데, 여기 나가는 만큼 할 건데, 다 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지만, 이게 조사모사 같은 거야. 중간고사 범위가 줄어든다 해서 여러분한테 좋은 게 아니야. 왜? 중간고사 범위가 줄어들면 그만큼 기말고사 범위는 늘어날 테니까. 자, 그래서 뭐 다 나갈 시간은 없고, 53조는 보고 마칩시다. 그래도 53조가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30조하고 대칭이야. 데칼코마니처럼 대칭이야. 53조가 뭐야? 매수인의 의무는 이겁니다라고 요약해줘요. 매수인은 뭐 해야 되냐? 계약과 이 협약에 의해서 요구된 바에 따라서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의 인도는 매도인이 하지만 인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수령해야 되죠. take delivery 해야죠. take delivery. 예. 요게 매수인의 가장 주요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 54조부터 시작해서 54조, 55조, 56조, 57조, 58조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60조의 인도 수령. 요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사전 제작 강의에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강의 영상 올려줄 테니까 강의 영상 올려놓고 다시 한번 LMS에다가 어디까지가 정확하게 시험 범위인지를 안내를 하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남은 기간 주말 이용해서 중간고사 공부 잘 하길 바랍니다. 네.